반갑습니다. 소생 커뮤니티의 총괄반디 박민입니다. 드림굿 피플스와 소생 커뮤니티의 업무 협약으로 드림굿 피플스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진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굿 피플스 사업의 핵심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한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총 금액 중에서 1%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전국에 1,009개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은 법적으로 판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만 특별한가가 의문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우선구매 제도에 의해서 제품 판로가 확보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 이상이라는 의무 구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우선 구매 대상품보다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과연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5,387억 원으로 구매비율 1.01%로 3년째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009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반도 안 되는 455개의 기관만 지키고 전체의 54.9%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인 2018년 9월에는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제품 판로를 확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생산시설이 544개소로 10년 동안 724% 증가한 반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520%로 생산시설의 증가율보다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즉,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접 생산 설비와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시설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서 그 중에서 경증 장애인은 20%, 중증 장애인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사단법인 드림굿 피플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총 근로자가 12명이라고 할 때 시설장이 1명, 직업재활교사가 1명, 그리고 장애인이 10명으로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8명이고 경증장애인이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판로는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드림굿 피플스는 1단계로서 2019년까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립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2021년까지 드림굿 피플스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3단계로는 2028년까지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 3단계 시점에서 소생 커뮤니티에 공동체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산하게 될 아이템은
바로 블라인드 인테리어 용역입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대표이신 이우홍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드림굿 피플스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제품 판로 문제도 이미 법적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런 비전 속에서 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바로 주식회사 굿 피플스입니다. 현재 블라인드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굿 피플스는 앞으로 사단법인 드림굿 피플스의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드림굿 피플스가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면 17개의 광역단체와 228개의 전국 시군구지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100개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5천억 원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배후에서 주식회사 굿피플스가 전국의 생산시설에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굿 피플스가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하게 되는 주식회사 굿피플스는 사회적 약자층을 흡수하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굿 피플스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굿피플스까지 합류하게 되면 드림굿 피플스 산하에는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드림굿 피플스의 전국 지회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 외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2020년 약 74만 명으로 추정되는 다문화 가정과 점점 초고령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약 700여만 명의 노인들, 그 외 우리나라의 40%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바로 드림굿 피플스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소생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이 공동체 회원들에게 생활비가 안정되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동체 안에서 복지를 만들고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소생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이러한 효과를 위해 회원들은 별도의 출자금을 낼 필요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기반으로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 시스템의 설명에 앞서 협력구매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가 20만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다면 개인 구매가 있겠죠? 거의 정가대로 20만원에 구입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공동구매는 이보다 저렴하게 15만원에 구입합니다. 그러나 협력구매는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9만원에 구입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제품을 회원들에게 10만원에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익인 만원은 회원들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이 적립금이 핵심입니다. 이렇듯 공동구매와 협력구매의 차이점은 바로 구매 과정에서의 이익을 누가 소유하는가입니다. 협력구매는 품질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적립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드림굿 피플스 공동체에서 단체복으로 패딩 점퍼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49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최저 44만 1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협력구매로 구입하면 3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회원들에게 31만원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차액 만원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드림굿 피플스의 회원이 약 6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회원 중 10%, 즉 10명 중 1명만 구입해도 적립금은 6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생활용품들도 협력구매를 하면서 적립금을 형성합니다. 협력구매하는 제품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제품 품질 검증 시스템으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엄선할 것입니다. 적립금의 축적 방법은 단체복 구입이나 생활용품, 장애인 생산품 또는
이벤트 형식으로 적립금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렇게 축적된 적립금으로 온 오프라인 생활용품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 매장을 이용하는 공동체 회원은 저렴하게 이용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정상가에 판매할 것입니다. 이 매장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공동체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매장들이 공동체 회원들의 적립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주인이고 종업원이면서 영업사원이며 소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매장들은 100%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듯 협력 구매와 이 매장들에서 나오는 적립금은 계속 축적하게 됩니다. 축적된 적립금으로 공동체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룹 비즈니스를 전개합니다. 1차 그룹 비즈니스는 드림굿 피플스의 목적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며 2차는 회원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됩니다. 회원 중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업, 비전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전문가와 자금을 지원해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꿈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2차 그룹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때는 공동체 안에 따뜻한 사람 중심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사업이 3차 그룹 비즈니스로 펼쳐지게 됩니다.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쳐서 막상 사회에 나오면 스펙을 쌓기 위해 유학이다, 자격증이다 하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지금의 현실. 그럼에도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성보다는 치열한 경쟁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의 세계가 2차 그룹 비즈니스가 자리 잡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바꾸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렇듯 드림굿 피플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소생 커뮤니티와 함께하면서 장기 프로젝트까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장기 프로젝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생 커뮤니티의 교육 시스템의 기본은 행복찾기 10단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총 3파트로서 심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삶의 의미적인 측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현실인지로 지금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경쟁을 조장한 사회 시스템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 또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경쟁이 아닌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구매와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재능이나 전문성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생겨난 일자리, 적립금, 지분 등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때 나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나 또한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기대 심리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타인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서 바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인정의 단계까지 가면 공동체에서는 서로 함께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경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단계 이후에 오는 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삶에 쫓겨서 나를 바라봤다면 여유로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까지도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을 행복과 동급으로 연결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기 위해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닌 나의 가치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생 커뮤니티에서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이 아닌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MOU 협약에 의한 사업 전개와 비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1차적으로 드림굿 피플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2차적으로는 주식회사 굿피플스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까지 흡수하면서 3차적으로 소생 커뮤니티의 공동체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회원이 확대되고 공동체 회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가 제공됩니다. 드림굿 피플스는 소생 커뮤니티와 함께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아닌 함께함의 가치로 더욱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업무 협약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드림굿 피플스의 일자리 복지 사업의 확대와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소생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